많은 건축주분들이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공사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시죠. 맞습니다. 시간은 곧 돈이죠. PF대출, 토지대출 이자를 생각하면 정말 숨이 턱 막힙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무조건 빨리 건축하자가 아니라 꼼꼼하게 점검하고 바꾸지 말자입니다. 이 미묘하지만 엄청난 차이를 아셔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공기 단축에 대한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9개월짜리 공사를 7, 8개월 만에 끝내고 싶고 실제 현장 업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일사천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출 이자에 각종 부수 비용이 줄어드는 것 같죠. 하지만 마감재를 위한 전처리 과정이나 불필요해 보이는 공정을 줄이거나 이 콘크리트 양생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건축물 품질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누수, 결로 등 결국엔 하자가 발생하고 오히려 보수공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지킬 건 지키면서 가야 합니다. 빨리 가려다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기지연, 공사가 늘어지는 상황을 줄이는 것입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굉장히 대충 만든 도면. 도면은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부터 대충 만들면 공사는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칭 허가방이라는 곳에서 싸게 하거나 건축주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은 도면은 현장에서 계속 회의해서 바꾸고 혹시나 잘못 시공되어 철거 후 재시공이 되면 다 건축주의 잘못입니다. 그러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만 늘어나고 공기만 잡아먹습니다. 두 번째, 건축주의 늦어지는 선택. 시공사가 마감재 어떤 걸로 정하셨나요? 아직 못 골랐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많아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이 말 정말 위험합니다. 마감재 발주부터 주문 제작, 수급까지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수입자재를 사용한다면 한 달 넘게 걸릴 수도 있죠. 또한 날씨도 문제입니다. 만약 비나 눈이 온다면 또 공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처음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여 골조가 끝나면 바로바로 마감 공정까지 진행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재를 결정하지 못하고 현장이 멈춰 있으면 건축주, 업체 둘 다 손해입니다. 건축주의 빠른 선택이 공사 단축의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의사소통 문제. 현장에서 작은 변경이나 요청이 있는 경우 꼭 현장 소장님과 담당자분들과 소통하여 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담당자분들은 도면대로 진행하고 있나 와서 봤더니 갑자기 변경되어 있는 경우, 업자들은 건축주분이 이렇게 해달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현장에서 마찰이 생겨 시간 낭비와 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만약 현장 작업자에게 요청하고 담당자분들이 모를 경우 현장 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현장 소장님과 담당자분들 협의 후 체계대로 진행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공사 대금 문제입니다. 대출이 늦게 나와서 공사 대금이 밀리거나 견적에서 너무 저가 수주하여 진행하게 되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경우 시공사는 공사를 수주해야 하니 급하니까 타산에 안 맞는 견적으로 수주하게 되고 그로 인해 문제는 건축주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인건비 지급이 되니 안 되니 현장은 멈추고 인부들이 안 나오고 그러면 건축주에게 찾아와 직접 돈을 받으려고 하고 아니면 공사 대금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거나 말도 안 되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 시공사와 건축주와의 분쟁 대금과 유치권 행사 같은 법적 문제까지 진행되게 될 경우 공사는 계속 지연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현장은 진행도 안 되고 정말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수주하는 업체를 거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4가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공기가 지연되지 않고 순탄하게 흘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설계 단계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설계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견적에서부터 맞지 않게 되고 추가 공사비가 계속 나오고 현장에서 매일 시공사와 회의하고 분쟁만 생기고 시간만 계속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상세도와 시방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시공사가 도면대로만 시공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좋은 건축주의 모습입니다. 도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공사기간과 추가비만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마감재 미리미리 결정하기. 공사 중에 이 색깔 말고 저 색깔로 할게요. 마루는 장판에서 이걸로 바꿀래요. 이 타일 말고 저 타일로 할게요. 색깔은 이 색깔 말고 저 색깔로 할래요. 하는 순간 그냥 시간, 돈 다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조 작업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감재를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정확한 의사소통. 현장에 가서 작업자들에게 말하지 말고 꼭 현장 소장님과 의논하여 공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의 시공사 선정하기. 너무 저렴한 견적을 낸 업체는 사기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전철이나 공기를 줄이거나 견적에 안 넣어놓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계속 공사를 멈추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너무 아끼려고 하면 큰일 난다는 것. 약속을 지키고 신뢰 있는 시공사를 만나는 것이 시간과 돈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건축주분들,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줄이시려면 시공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했는지를 정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면 미흡이나 마감재 미결정 등의 이유로 공사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건축주분들이 알아야 할 꿀팁과 정보들, 시공 사례 등 여러 가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채널이 작기 때문에 구독하시지 않으면 금방 잊혀집니다. 꼭 구독하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가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